Is there anything in bodybuilding that you consider cheating? No, I mean, everyone's looking for that edge. You know, there are steroids involved in the sport, okay, in bodybuilding, obviously. And that's the problem with our sport, and that's why it hasn't got accepted by a lot of society, because they look at the bodybuilding and they say, oh, steroids. But they don't understand what actually goes into the sport, okay? You do what you do to be the best in what you do. You do what you do to win. If you want to call that cheating, fine, but I have the edge. And that's why I'm the best. 1977년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효능이 없다고 발표한 미국 스포츠의학회는 10년 만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1988년 약물 오남용 관련 연방법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판매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변경합니다. Everything you use was always prescribed. Yeah. Doesn't matter what it was. No matter what it was, because you know the DA came in and started questioning everybody, you know, and like, what you doing, what you taking. So you had to be upfront. Do I need to take something to look like you, or is it all just disciplining hard? I would say no, because it's really a personal choice, and just like any other sport, you know, people choose to do what they want to do to win. But in some sports, it's very much like, this is not kosher, this is illegal. In your sport, is it okay or not okay, or what's the general feeling? Well, we're actually being, I mean, just like most other sports, you know, there's random testing and stuff. So, I mean, that does exist. And in addition to the sponsorships that you have, I mean, it says it right there in the contract, you know, just like most other sports, you know, you get caught doing this, I mean, you could lose everything. So. 안녕하세요, 개츠브입니다. 오늘은 미스터 올림피아의 도핑 이야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 과거 레이건 정부 때부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유통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엄격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몸이 좋으면 약물 사용자다, 로이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해외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유명 보디빌더들은 항상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및 근육 강화 약물에 대해 사용 의심 및 혐의를 받아왔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IFBB 연맹의 정치적인 문제 또한 있었는데요. IFBB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디빌더는 약물이다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 1985년부터 아마추어와 일부 여성 경기를 시범으로 도핑 테스트를 도입, 1990년도에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첫 도핑 테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당시의 보디빌더들은 다양한 의견들로 나뉘었는데요. 199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리 헤이니는 보디빌딩을 둘러싼 오명을 벗고 싶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고, 그의 11위를 차지한 마이클 퀸은 약물에 대한 얘기는 지긋지긋하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체육관에 보내면 아이들에게 약물을 팔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는 약물을 남용하지 않는다. 결코 해본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사이였던 마이크 크리스찬은 약물을 사용한다고 당당히 밝혔고, 내추럴 보디빌딩 월드컵 4위의 레이 바디아는 약물을 사용해본 보디빌더는 약물 검사 통과가 가능하다. 약물 검사는 연맹의 정치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90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또한 도핑 테스트를 도입했습니다. 도핑 테스트 도입 후 미스터 올림피아와 아놀드 클래식 역사를 통틀어 도핑 테스트를 최초로 통과하지 못한 보디빌더가 등장합니다. 그 보디빌더는 바로 숀 레이였는데요. 숀 레이는 1990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으나 윈스트롤이라는 약물의 양성 반응으로 $60,000의 상금과 트로피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후 1996년 미스터 올림피아 3위 나세르엘 솜바티의 이뇨제 양성 반응 실격 처리, 2001년 미스터 올림피아 2위 제이 커틀러와 14위 마커스 룰의 이뇨제 양성 반응 사건 등을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2001년에 제이 커틀러와 마커스 룰의 실격 및 상금 몰수, 자격정지 징계는 IOC가 지정한 공식 연구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 처리가 되고, 이 이후 도핑 테스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미스터 올림피아는 IFBB의 일부인데요. IFBB는 아직도 세계 반도핑 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도핑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핑 검사가 사라진 이유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핑 테스트를 계속 시행하고 검사 수위를 높인다면 자격 정지들로 인해 상위권 보디빌더들이 무대에 나올 일이 적어져 올림피아의 흥행을 위태롭게 만들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보디빌딩과 약물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기 시작한 원인에는 순서가 없다고 보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와 관계된 피트니스 산업의 금전적 이득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개츠비였습니다.